뭐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잭슨 폴록의 작품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1949년 정도의 그 시기에 이제 작품 활동을 했던 그 장면을 사진 작가가 이제 찍은 그런 장면이고요. 아래 이렇게 밟히는 저 캔버스에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 캔버스에 남겨진 작품이 넘버1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그 작품을 이제 지난 3월에 LA의 현대미술관에서 직접 보고 왔어요. 이제 마침 이제 그 LA에서 미국 물리학회 학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작품이 LA 현대미술관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일단 이제 미술관에 갔었는데 그 작품이 있었고 이제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뭐 화면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 봤던 거하고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m 앞에서 작품을 보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작품을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뛰어나고 위대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작품을 직접 보실 기회가 되시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했어요.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분인지, 그다음에 그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 좀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재미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지난 3월달에 잭슨 폴록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강연 때 그 작가 두 분을 소개를 하면서 작가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유추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학적인 사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를 이제 다 마치면 뭔가 하나 건지실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걸 하나 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나은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자, 우리 잭슨 폴록이 이제 어떤 작가였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잭슨 폴록은 이제 1912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 사실 굉장히 물론 이제 무명의 시절이 있었는데 1942년에 미술 수집가였죠. 페리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저분의 이제 눈에 띄게 되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구겐하임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때 이제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 사람이 성공 가도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첫 개인전을 열고 그때부터 이제 스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잭슨 폴록이 뭘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별로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야기 출발점은 1942년 첫 전시회를 열어서 이제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 시점을 이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1942년까지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그런 예술가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때 이후에 1942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잭슨 폴록이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자기만의 그런 기법들, 자기만의 스타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저 때입니다. 1940년대 초에서 그 잭슨 폴록만의 그 표현법, 그 뒤에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지만 그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 그린 페인팅이라고 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요. 굉장히 또 멋지게 해요. 굉장히 멋지게 하고 적절하게 주목을 받고 결국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미술의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잭슨 폴록이 어떻게 해서 전혀 새로운 그런 미술 기법을 발견해 갔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 갔는지, 그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물질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자 이제 빨간 글씨가 이제 제가 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전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새로운 기법을 창안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잭슨 폴록은 캔버스 위에 물감을 흘렸어요. 제가 이따가 작업 과정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흘리거나 뭐 뿌리거나 또는 뭐 물감을 손에 묻혀가지고 캔버스에 직접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첫 장면에서 보면은 캔버스가 이제 바닥에 있었죠. 그리고 물감을 이제 막대기 같은 붓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붓보다는 그냥 막대기 같은 거 많이 썼는데, 그 막대기 같은 거로 이제 물감을 찍어서 그냥 이렇게 흘려서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랬어요. 예, 뒤에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기법들을 우리가 드레이프 페인팅, 드레이브는 이제 떨어뜨리다라는 의미고요. 페인팅은 이제 그리는 그런 회화 기법이고, 이거를 이제 또 같은 그 이제 기법을 우리가 액션 페인팅이라고 또 부릅니다. 액션은 이제 뭐냐면 액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굉장히 재미난데, 캔버스를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세워서 하잖아요. 그쵸? 아젤에다가 캔버스 올려놓고 팔렛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감을 준비해서 붓으로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전혀 이제 그런 방식을 안 합니다. 뒤에 이제 드레이프 페인팅의 4가지 특징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이 잭슨 폴록의 그림은 아예 처음에 제작 과정이 굉장히 쇼킹해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죠. 지금은 뭐 그런 액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충격이 아니실지 모르겠는데, 저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뭐 전통을 깨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 과감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레이프 페인팅 기법, 잭슨 폴록의 이 기법이 1943년부터 1952년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56년에 이제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구겐하임의 그 첫 전시가 194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3년부터 52년까지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잭슨 폴록의 그림이 어느 몇 년도의 작품인지에 따라서 그 작품의 특징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그렇게 바뀌는 그 특징들을 물리학자가 분석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잭슨 폴록의 그 유명세가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그 미술의 중심이 그때 20세기 초까지는 이제 유럽이었죠. 유럽에서 구겐하임의 미술관이 있던 이제 뉴욕으로 그 미술의 어떤 화제 중심이 뉴욕으로 옮겨올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레이프 페인팅이라고 하는 이 기법이 처음 소개되자마자 일약 스타가 됐던 건 자명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나 특이하니까, 독특하니까 새로운 기법이다, 새로운 미술의 시작이다, 이런 이제 어떤 반응들이, 즉각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1956년에 이제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천재 예술가라고 하는 그런 칭호에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위대한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